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 1층에 첫 번째 전동차가 들어오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이미 역사는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 복잡한 인파 속에서 72세의 이금순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금순이는 벌써 15년째 이 자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죠. 시급 9,620원에 주유수당까지 한 달에 받는 돈은 겨우 170만 원 정도였어요. 그나마 4대 보험까지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순이를 지나쳐갑니다. 마치 그녀가 거기 없는 것처럼요.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있는 학생들, 쇼핑백을 든 주부들 모두가 자신만의 일상에 바쁘게 매달려 있었어요. 금순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 1번 출구 쪽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28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계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어 구두는 때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어요. 3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다가 6개월 전부터 다니던 작은 무역회사에서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죠. 민호는 지금까지 받은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부모님께 또 실망을 안겨드릴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 계단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였습니다. 금순이는 민호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이런 젊은이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사람, 연애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요. 아무 말 없이 금순이는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민호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금순이는 이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마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가 준 건지는 몰랐지만 그 작은 배려가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오전 9시 20분 이번에는 4번 출구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박철수 씨가 큰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사용지에 인쇄된 17세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딸 박지은이었죠. 지은이는 2주 전 집을 나간 끊어진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위치가 확인된 바로 곳이 이 강남역 일대였거든요. 철수는 매일 이곳에 나와서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찾으세요. 저 혼자 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였어요. 철수는 그 메시지를 또 읽으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엄격했나? 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나 하고 말이에요. 금순이는 철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가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철수의 모습을요. 하지만 바쁜 사람들은 철수를 귀찮아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젓거나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금순이는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매일 여기 나오시는 것 같던데 혹시 딸을 찾고 계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주 전에 집을 나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위치가 이 근처였거든요. 금순이는 철수가 내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쁜 딸을 두셨네요. 제가 이 근처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는 반가운 듯 금순이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전 10시 40분 금순이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순이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순이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저 여기서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제야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의 주인은 22세 김수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수진은 어제 공무원 시험 결과를 확인했어요.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또 떨어진 거였죠.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금순이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15년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떠안고 있다는 것을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수진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학생인 것 같은데 무슨 힘든 일이 있나요? 수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금순이의 따뜻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3년째인데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금순이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학생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2살이에요. 아, 22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네요. 나는 47살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수진은 금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22살이면 시간이 정말 많아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순이는 오늘도 하나로 점심을 때울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 만난 세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젊은 청년, 딸을 찾는 아버지, 좌절한 학생까지 이들은 모두 금순이에게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냥 청소하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을 테죠. 하지만 금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2역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인 오후 1시가 다가왔어요. 금순이는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3명의 사람과 작은 인연을 맺은 하루이기도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금순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가 준 명함을 보며 그의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금순이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금순이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어제 만난 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먼저 1번 출구 계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절망에 빠져있던 강민호가 혹시 또 나타날까 해서요. 다행히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7시쯤 4번 출구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금순이는 청소하는 척하며 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던 철수의 얼굴에는 지쳐감이 역력했습니다. 금순이는 철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어제 뵈었던 분이죠. 혹시 따님 소식 있으셨나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혹시 할머니께서는? 금순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일하는 분들께 물어볼게요. 지하상가 상인분들, 다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이에요. 철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살짝 돌아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할 텐데 아니에요. 저도 딸이 있었거든요. 금순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이야기였어요. 당시 17세였던 딸의 철수의 나이가 딸 지은이와 똑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금순이는 지하상가로 내려갔어요. 15년 동안 이 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커피숍 사장 김영일 씨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영희 씨,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어요? 사진을 본 영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영희는 가게 안쪽으로 직원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이 사진 좀 봐. 우리 가게에 온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수민이 사진을 보더니 손뼉을 쳤어요. 아이야요. 지난주에 와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아서 휴지 가져다 줬는데. 금순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이었나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이면 지은이가 집을 나간 지 3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금순이는 바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따님을 본 사람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급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지하상가 커피숍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봤대요. 하루 종일 앉아 계셨다고. 철수는 당장이라도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금순이는 그를 말렸어요. 아저씨, 너무 행동하시면 안 돼요. 따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근처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아저씨께서는 따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들은 보통 이유 없이 집을 나가지 않거든요.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금순이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만났던 김수진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좌절하고 있던 그 학생 말이에요.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정말로 있는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어제 그 학생 맞죠? 수진이 금순이를 알아봤습니다. 어제보다는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금순이는 수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22살이면 아직 시간이 많다고. 그런데 금순이는 수진의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고민도 있나요? 수진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좀,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계속 시험만 보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이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구해보는 게 어때요? 공부도 하면서 용돈 벌이도 하고. 그런데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금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 지하상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지하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커피숍 사장 김영희는 금순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금순이 씨, 또 오셨네요. 영희 씨,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영희가 수진을 살펴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가 마음에 들었어요. 경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급은 1만 원이고 하루 4시간씩 주 5일.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순이는 수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후 일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순이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박철수 씨의 딸에 대한 단서를 찾았고 김수진에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금순이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에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긴 걸까요? 아마도 자신도 외로웠기 때문일 거예요. 혼자 사는 72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금순이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순이는 어느 때보다 일찍 역에 도착했어요. 오늘도 박철수 씨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예상대로 철수가 4번 출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손에 든 사진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사용지에 인쇄한 지은이의 사진을 20장도 넘게 가져온 것 같았어요. 아저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가 금순이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어제 알려주신 커피숍에 가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알아내셨나요? 직원분 말로는 지은이가 그날 오후 늦게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와 전화를 한 뒤에 급히 나갔다고. 누구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적어도 지은이가 완전히 절망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따님이 연락해 보셨나요? 친구들한테는 연락처를 몰라서요. 지은이가 워낙 친구들 얘기를 안 하거든요.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부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혹시 따님 학교에는 연락해 보셨나요? 학교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친구들 연락처를 안 알려줘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전 8시쯤 금순이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SNS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모두 SNS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수진을 찾아갔어요. 오늘이 수진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수진아, 첫 출근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그런데 수진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하나요? 네, 인스타그램 해요. 금순이는 박철수가 준 지은이의 사진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이 아이를 찾고 있는데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수진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실종 신고인가요? 아니에요. 집을 나간 딸을 아버지가 찾고 계세요. 강제로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공유해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전 10시 강민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에 절망에 빠져 계단에 주저앉아 있던 그 청년이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은 깔끔했고 구두도 광이 났어요. 금순이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이틀 전에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민호가 금순이를 알아봤어요. 아, 그때 따뜻한 차 주신 분이시네요.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날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면접이 있어서. 면접이요? 네, 작은 회사지만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그날 할머니께서 주신 정신을 차렸거든요. 금순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면접 잘 보고 와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결과 나오면 꼭 알려드릴게요. 민호가 면접을 보러 떠난 후 금순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설렜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수진이 금순이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인스타그램에 실종 아이 사진 올렸더니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누군가가 홍대 근처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볼 만해요. 금순이는 즉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또 좋은 소식이에요. 홍대 근처에서 따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요? 홍대요? 네,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철수는 당장이라도 홍대로 달려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금순이는 다시 한번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저씨,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일단 정확한 정보부터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후 1시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금순이는 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홍대까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홍익대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그 거리에서 17세 소녀를 찾는다는 것은 바늘 구멍에서 실을 찾는 일과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대 주변을 2시간 정도 돌아다녔지만 지은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생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금순이는 생각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냥 청소만 하고 집에 가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피곤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순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5시, 역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금순이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4번 출구를 확인했어요. 박철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번 출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강민호였습니다. 어제 면접을 보러 간 그 청년이 벌써 나타난 거였죠. 민호는 금순이를 보자 달려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면접 결과가 나왔나요? 네, 합격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금순이의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잘 됐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차 한 잔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민호는 금순이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으세요. 저 정말 고마워요. 금순이는 결국 민호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돈보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오전 7시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희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어제 홍대는 가보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철수의 다음 말에 금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요? 네,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 있는지는 말했나요? 아니요. 아직은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연락은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금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지은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철수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딸을 찾았던 금순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로 이틀째였는데 벌써 일에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사장님도 좋으시고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해요. 그런데 수진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공무원 시험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카페 사장님께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커피에 관심도 생기고 좋은 생각이네요. 네, 시험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순이는 수진의 변화가 기특했어요. 좌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금순이에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혹시 청소 일하시는 이금순 할머니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박지은이에요. 금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박철수의 딸이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 지은이구나. 어떻게 여기를?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을 찾는 걸 도와주셨다고. 지은이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17세라고 하기에는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모르세요? 매일 여기 나와서 제 사진 들고 서 계시잖아요. 금순이는 지은이를 4번 출구로 데려갔어요. 멀리서 철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딸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함과 원망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집에 가기 싫었어요. 아빠가 너무 엄격해서. 그래도 아빠는 너를 걱정하고 계셔. 3일 동안 여기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데. 지은이가 금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에 돌아가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저기 계신다는 거. 지은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철수는 딸을 보자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은아, 아빠. 부녀가 3주 만에 재회하는 순간이었어요. 철수는 딸을 꽉 안았고 지은이도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아빠. 정말 미안해.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강요만 했구나. 금순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생각이 났거든요. 오후 12시 30분 부녀가 화해한 후 철수와 지은이가 함께 할머니 금순이를 찾아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가 깊게 인사했고 지은이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금순이는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부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오후 1시 퇴근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에서 금순이를 찾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금순 씨, 혹시 요즘 개인적인 일로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당황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을 도우느라 청소 외의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왜 그러시는데요? 몇몇 분들이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금순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정작 자신의 본업에 소홀했던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금순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람들을 도와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 일을 잃으면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순이는 어제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은 정말 청소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계단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닦고 바닥도 더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강민호는 잘 적응하고 있을까? 박철수와 지은이는 관계가 회복됐을까?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을까? 오전 7시쯤 1번 출구에서 강민호를 발견했어요. 오늘로 첫 출근 3일째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금순이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민호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오전 9시 커피숍에서 일하는 수진이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휴식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지만 금순이는 청소에만 집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금순이의 차가운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일할 때 말을 별로 안 해요. 수진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오전 11시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번 출구 근처에서 6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금순이에게 따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 담당자가 여기 있네.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금순이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봐. 계단에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며칠째 똑같은 상태야. 정말로 계단 모서리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남성은 계속 큰 소리로 불만을 토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15년 동안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 남성은 역 사무실에 신고하겠다며 사라졌어요. 금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어요. 요즘 청소부들이 일을 대충 하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냐? 금순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금순이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숍 사장 김영희였어요. 금순 씨 괜찮으세요? 금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 씨, 아까 그 남자분이 화내는 거 봤어요.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금순 씨는 15년 동안 여기서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며칠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과 다르게 여러 일에 신경 쓰시는 것 같던데. 금순이는 영희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강민호, 박철수와 지은이, 수진까지. 영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말했어요. 금순 씨,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데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을 소홀히 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청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영희의 말에 금순이는 조금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똑똑하게 하면 되죠. 일도 제대로 하면서
사람들도 도우면 되잖아요. 오후 1시 퇴근 시간이 되자 역 사무실에서 금순이를 예상했던 불렀어요. 일이었습니다. 금순 씨,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주의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금순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것인가. 72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느꼈던 보람과 뿌듯함을 포기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금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순이는 어젯밤 내린 결심을 가지고 역에 도착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5시 30분, 평소보다 더 일찍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세심하게 살폈어요. 오전 6시 30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박철수와 지은이, 그리고 김수진이 함께 온 거예요. 세 사람이 동시에 금순이를 불렀습니다. 어머, 다들 어떻게?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어제 인사하실 때 뭔가 이상하셨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에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차갑게 대하셔서. 철수가 나섰어요. 혹시 저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금순이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일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를 도와주시느라고 일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요? 청소요. 출근하기 전에 30분씩 일찍 와서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수진도 동의했어요. 저도요. 커피숍 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철수와 지은이도 나섰습니다. 저희 부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리겠어요. 금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제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네 사람은 즉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호는 계단을, 수지는 바닥을, 철수와 지은이는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동안 혼자서만 해왔던 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다니. 30분 만에 청소가 끝났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깨끗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금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할게요. 출근 전 3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전혀 부담 없어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도 커피숍 열기 전에 시간 있으니까 괜찮아요. 철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녀는 주말마다 와서 대청소 도와드릴게요. 지은이도 좋다고 하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아빠와 화해할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오전 8시, 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민호는 돌아갔어요. 출근길에, 수지는 커피숍으로, 철수와 지은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어제 불만을 제기했던 그 남성이 다시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는 듯 여기저기를 살펴봤지만 오늘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깨끗하네. 남성은 약간 김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오후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커피숍 사장 영희가 금순이를 찾아왔어요.
오늘 아침에 젊은 사람들이 청소 도와주는 거 봤어요. 제가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고마운 줄 아는 젊은이들이 있다니. 영희는 금순이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아침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금순 씨,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 가게에서 천사 할머니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해요. 금순 씨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분들을 응원하는 공간 말이에요. 금순이는 영희의 제안이 신기했어요. 그런 게 필요할까요? 물론이죠.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해요. 오후 1시 퇴근 시간이 되자 역 사무실에서 금순이를 불렀어요.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됐습니다. 금순 씨, 오늘 청소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영무원의 말에 금순이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여기 더 깨끗해졌다고. 정말요? 네. 특히 오늘 아침에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금순이는 얘기도 있었어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금순이는 지난 6일간을 돌아봤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도움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금순이를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내일 아침에도 네 사람이 와서 청소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금순이는 오늘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이상 계속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천사가 된 것입니다. 72세 이금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